2번 상린관계,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사이의 소유권의 상호 충돌을 조정하는 관계죠. 상린관계는 크게 두 덩어리예요. 조문하고 주의토지토인권하고 두 가지예요. 그중에 주의토지토인권이 대단히 자주 나오는데 상린관계에서는 조문을 가끔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문을 물어볼 땐 주로 경계와 관련된 조문들을 물어봅니다. 경계표라든가 이런 것들, 담, 설치 같은 것들. 기타 나머지 조문들은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뭐 한 20년 만에 한 번, 30년 만에 한 번 출제가 될까 말까. 근데 최근에 이렇게 전혀 출제가 안 됐던 것들을 출제를 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한번 출제가 되면 또다시 20년, 30년 동안은 절대로 출제가 안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2번, 3번 같은 지문들입니다. 자, 나머지 보겠습니다.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이죠. 이 담은 원칙적으로 공동비용으로 설치합니다. 인접한 토지 소유자가 공동비용으로 설치를 해요. 그렇게 설치한 경계표는 공유로 추정합니다. 여기서 상린자라는 건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유로 추정합니다. 두 번째, 공유지만 분할이 금지가 된다는 거까지 기억을 하시면 돼요. 분할 금지. 2번,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내려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뭐 당연하죠. 상식의 문제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첨한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해야 되겠죠. 역시 상식입니다. 자, 2번하고 3번 지문은요, 앞으로는 한참 동안 절대로 출제가 되지 않을 지문들이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4번, 건물을 지을 때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죠. 자, 이때 경계로부터 반 미터를 띄워야 되는데 이때 이 건물의 기준이 뭐냐? 가장 돌출된 부분이죠. 예컨대 처마 끝 이런 거죠. 그래서 건물을 축조할 때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그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 즉 처마 끝이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만 합니다. 역시 옳은 지문이죠. 5번, 토지 경계에 담이 없을 때 공동비용으로 담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담 설치하자라고 청구하게 되면 당연히 상대방은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공동비용으로.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담을 설치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있다 라고 해야 되겠죠. 이때 비용은 두 가지죠. 이 비용이 잘 나옵니다. 측량 비용이 있고 설치 비용이 있습니다. 담 설치 비용. 설치하기 전에 측량을 해야 되니까. 이때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고죠. 면적 비례 해서 부담합니다. 반면에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합니다. 반반씩. 측량 비용은 면적 비례, 설치 비용은 반반씩 부담한다. 요게 자주 출제가 됩니다. 상린관계는 요 정도 지문이 출제가 된다. 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서로 인접한 토지 통상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에 측량 비용이 있고 설치 비용이 있다고 그랬죠. 측량 비용은 면적 비례죠.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죠. 근데 문제가 뭐라고 돼 있어요?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은 면적 비례. 틀렸죠. 측량 비용이 면적 비례고요. 설치 비용은 반반씩 부담한다고 그랬습니다. 1번이 틀렸죠. 자, 2번. 각과리 공유하는 토지가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로 분할됨으로써 갑의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 공유 토지가 있었는데 그걸 분할을 해요. 그 결과 맹지가 하나 생겼어요. 이때 분할의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는 보상 의무가 없다 그랬죠. 무상투행권이 인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220조. 하나가 더 있죠. 토지를 일부 양도한 경우. 이렇게 공유 토지를 분할하거나 토지를 일부 양도했다. 그 결과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토지가 생겼다. 즉 맹지가 생겼다. 이럴 때는 그 분할의 직접 당사자 사이,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만은 무상투행권, 즉 보상 의무가 없다. 그랬죠. 1번이 틀렸고. 3번, 인지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담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즉 특수시설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경계표는 공동비용으로, 특수시설은 자기비용으로 이렇게 되죠. 4번 신경 안 써도 되는 조문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하고 여수, 남는 물 좀 달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내용입니다. 5번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인지사용 청구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상린관계에 있습니다. 거의 출제가 안 되는 조문입니다. 인지사용 청구권. 지상권자, 원래는 이제 소유권자죠. 근데 그 상린관계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 확대 적용하고 있으니까 지상권자도 인지사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4번하고 5번은 3, 4, 5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조문입니다. 자, 1번, 2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